3부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됐죠.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이 어젯밤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엄청난 증언들이 쏟아졌는데요. 아산정책연구원 김지윤 박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은 어제 청문회 보시느라 잠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중간에 좀 졸았어요. 이게 밤중에 남의 나라 말로 이렇게 방송을 듣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게. 남의 나라 말이 거의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하게 들으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남의 나라 말은 남의 나라 말이라서. 네. 어제 그러면 중간에 잠깐 졸긴 하셨지만 주로 네. 어떤 말들을 쏟아놨습니까? 내용 자체는 굉장히 글쎄요, 좀 놀라운 내용이긴 한데, 예. 몰랐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었고, 그리고 예. 이미 전에 코미 국장이 이제 청문회 전에 어떤 성명서 같은 걸 내놨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부분 언급이 됐었던 내용들이고,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 그리고 코미 국장이 나와서 본인의 이제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느낌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이클 플링 전 국가보좌관 사건에 두고서는 덮고 가라 이런 얘기 했다는 거, 그 여러 차례 회유 및 협박 같은 그런 충성하라. 느껴지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FBI 국장 자리 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는 이제 애들러서 약간 협박을 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런 얘기들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코미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하고 난 뒤에 이거를 꼭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라고 해서 메모를 했다는 네. 거예요. 굉장히 우리 어떤 정서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게 근데 코미 국장만 그런 게 아니고 FBI는 대부분 그래요. 정보기관들은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수사기관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FBI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증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네.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그냥 육성으로 있는 녹취나 어떤 증인 외에도 사실은 기록을 해놓은 것도 그렇죠. 사실 증거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FBI 사람들, 특히 코미 국장 같은 사람은 이제 다 꼼꼼히 그거를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나랑 이렇게 나눴던 대화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와갖고서 차 안에서 그걸 이제 작성을 자정을 했죠. 했다는 예. 거죠. 혹시 이제 자세한 부분들을 그렇죠. 잊어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예. 그렇게 메모를 했다는 건데, 저는 이게 코미 국장 얘기 중에 제가 살짝 이해가 좀 안 갔던 부분은, 이 자신이 해임됐다는 사실을 네. 뉴스를 보고 알고 네. 이게 가짜 뉴스 아닌가, 네. 어안이 봉봉했다 이랬는데, FBI 국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예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거꾸로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정보가 유출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언론에. 그러니까 지금 백악관에서 가장 심각하다라고 본인들도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백악관 내에서의 어떤 기밀 같은 것들이 자꾸 유출이 되는, 누군가 정보를 자꾸 언론에 흘려주는 거죠. 당시에 아마 출장을 가 있었을 거예요, LA 쪽에.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도 이제 FBI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떠들다가 이제 그거를 갑작스럽게 알게 나 돼서. 잘렸다 이렇게.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걸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 약간 좀 모욕을 주려고 그런 얘기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건데 한 20년 전 일이라서 네. 워낙 유명했던 리얼리티 쇼에서는 가장 네. 그 화제를 모았던 게 항상 You are fired. 그렇죠. 너 잘렸어. 네. 이걸로 했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하진 않고 뉴스로 들려줘서 네. 어안이 벙벙했다는 건데,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정치로 유명하잖아요. 트위터 정치로. 누군가 말려줘야 돼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번에는 누가 말렸나 봐요. 트위터 안 올리고 있죠. 네, 지금 안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겠다. 말 한 번 잘못하면 사실은 법정에서 쓰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트위터는 또 이게 남잖아요. 기록이. 증거죠. 예,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하는 것 같고, 대신 이제 백악관 측에서 제 샌더스 부대변인인가요? 그 이제 여자가 나서 지금 요새 이제 새로이 뜨고 있는 인물입니다. 션 스파이서 대변인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스스로 대변인으로서도. 예, 그래서 새로운 이제 대변인으로 이제 이 부대변인을 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했던 얘기가 다 틀렸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덮고 가자라는 얘기라든지, 러시아 게이트 수사 그만하라는 얘기는 방해했다든지, 이런 거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왜냐면은 코미 국장이 했던 얘기 중에 이제 하기 전에 먼저 모두 발언 비슷한 걸 했어요. 근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해임하고 그런 것을 하면서
대통령이 물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내가 뭐 제대로 일을 못했다든지 FBI가 그동안 뭐 자중질환 해갖고서는 제대로 못 끌었다든지 이런 거 샌다든지 이런 예, 그런 것은 다 잘못된 얘기고 거짓말이고 이거를 이제 아주 의도적으로 나쁘게 말을 하는 악의적인 표현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해서 대통령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다라고 이제 강하게 항변을 했죠. 그런데 과연 이제 어제 청문회 미국 언론들에서는 이게 무슨 슈퍼볼이다. 네. 미국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미국의 술집들이 이게 러시아 관련된 얘기니까 러시아 보드카를 팔면서 중계방송을 보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반면 저는 약간 좀 궁금한 게 실제로 미국 국민들도 그럴까.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미국 언론들 전부 다 힐러리가 된다 그랬지 트럼프가 된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뭐 여론조사 할 때도 그랬고 이게 미국에서 언론만 요란하고 혹시 국민들은 청문회에 관심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도 들어요. 실제 어떨까요?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대도시라든지 또 민주당 성향이 있고 그리고 교육 수준이 좀 높다든지 그 정치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청문회죠, 사실은. 그래서 예.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고 뭐 제 친구만 해도 뭐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바에 가서 볼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신저에서. 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관심들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바에 가서 본다라는 느낀 것이 우리 가끔 뭐 TV 미국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게 TV 커다란 TV가 있고 그쵸. 줄줄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보통 야구 볼 때 야구 이럴 볼 때 때 이럴 때 하는 거죠, 건데 풋볼이나. 청문회를 그렇게 보겠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긴 한 것 같은데요. 이게 민주당이나 공화당, 그러니까 네. 각 당들은 직접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분명하게 이건 사법 방해 사법방해다.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 측에서는 조금 얘기를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코미 국장이 청문회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으며 대답했던 것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마이클 플린 거는 덮고 넘어가라라고 했다는데 예. 그거를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뭐라고 했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I hope you let Flynn go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hope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애매하네. 이거 애매하죠,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정확하게 플린 덮고 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 덮고 갔으면 좋겠는데 예. 라는 식의 표현이었다라고 주장을 그러니까 하고 있고. 우리식으로 바꾼다면 뭐 이렇게 플린을 그냥 적당히 놔주길 바래 뭐 이런 그렇죠. 정도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명령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예. 물론 이제 뭐 최고 통수권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 밑에 있는 FBI 국장은 당연히 명령으로 나는 들었다. 예. 디렉션을 준 걸로 들었다라고 했지만 예. 공화당에서는 그건 아니지 않냐. 희망사항이라는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증거가 좀 불충분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되는 얘기가 나왔고, 또 하나는 코미 국장이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은 아니다. 예, 예. 그 얘기는 분명히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사실 코미 국장이 어저께 나와서 한 얘기는 우리 그 영국 출신 스파이 출신인 사람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뒷조사를 했는데 예. 그 중에 러시아에 가갖고 예쁜 여인들과 즐겁게 놀았다는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 만나갖고 막 격분을 하면 나 그런 적 없다고. 예. 러시아 가면 다 도청당한 거 아닌데 내가 예. 미쳤냐고 그런 짓을 하냐고 막 예. 그랬더니 우리가 러시아 게이트 조사하는데 우리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퍼스널리 너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죠. 그러면은 플린 국장이 지금 그러니까는 국가안보 부장관을 이제 좀 봐줘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코미 국장을 해임을 한 것이 결국에 러시아 게이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관이 되어 있고 거기에 최측근인 플린이 또 연관이 된 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가게 한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플린을 그냥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라고 얘기했던 것 좀 약하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 게이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좀 적극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갔다고 하기가 또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사실은 공화당에서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제 코미 본인도 이게 과연 범죄가 될지는 로버트 뮬러 특임 검사가 판단할 문제지 내가 판단할 게 아니다라고 싹 또 발언 뺐는데 일단 받고 있는 그러니까 혐의를 적용한다면 이제 사법방해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변호사지만 우리나라에는 사법방해죄 없거든요. 없죠. 네. 네. 사법방해죄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한테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달라니까 굉장히 아니 저는 미국법 전문가 아니니까. 예. 예, 그러니까는 뭐 한마디로 여러 가지 뭐 변형된 형태가 있는데 수사를 하고 뭐 기소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수사 과정에 있어서
못하게 한다든지 뭐 중단을 시킨다든지 뭐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약간 넓은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딱 그 사법 절차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하는 것만 따로 떼놨네요, 법을. 그렇죠. 네. 이게 우리 같은 경우, 우리가 아니라 리처드 닉슨하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 혐의를 받았던 거죠. 그렇죠. 닉슨 대통령이 이제 다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워터게이트 사건. 그때 이제 닉슨 대통령이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조사를 하고 있던 특검, 당시 특검이었던 아치볼드 콕스 특검 검사를 해임을 하라고 법무장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법무장관이 그거에 이제 뭐 반발을 하고 항명을 하면서 사임을 하고 그러면 부장관한테 그럼 네가 했더니 이 부장관도 항명을 하고 사임을 해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사법 방해죄 해당된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탄핵을 당했고 탄핵을 당할 뻔했는데 이제 사임을 했죠.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은 이제 사법방해하고 이제 위증죄 두 가지가 있었죠. 그 폴라 존스 사건에 이제 연루가 돼갖고 그때 이제 성희롱, 성추행 이런 걸로 고소를 당했었는데 증언을 할 때 이제 뭐 그때 당시 이제 모니카 루인스키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 얘기가 언급이 되면서 그런 적 없다고 그 여자랑 그렇게 얘기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그렇게 됐었죠. 굉장히 유명한 말 부적절한 관계라는 그렇죠.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셨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온 국민이 탄핵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게 됐어요. 국회에서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몇 명이 필요하고. 네. 그런데 미국은 다르죠. 미국은 다르죠. 어떻게 하는 거죠? 미국은 일단 하원에서 과반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원에서는 상원의원 개개인이 약간 뭘까요? 좀 재판부처럼 활동을 하게 돼 있고 그 전체적인 과정을 연방 대법원장이 주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원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상원 의원들이 이제 탄핵에 찬성을 해야지 탄핵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연방 대법원 뭐 심리 뭐 이런 거는 거의 그건 요식행위에 가깝고요. 네. 아까 저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호프 희망사항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게 명령이 아닐 것이라고 한 거에서 굉장히 재밌는 문자를 누가 보내주셨는데 강승우 님이 군대에서 상사에게 간식 뭐가 좋으냐 물으면 부하들 의견 따르게 하고 나서 그런데 난 치킨이 좋아라고 하면 이것도 아예 호프랑 뭐가 차이가 나냐. 결국 이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근데 법정에 가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법정에서 그러니까 법의장 이걸 가지고 어쨌든 싸우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탄핵 절차 우리와 달리 의회, 상원, 하원 주도로 한다라고 했는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쨌든 상원 모두 공화당이 절대 다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탄핵이 가능할까요? 이게 공화당 의원들한테 사실 달려 있어요. 그거야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하원이 이제 435명이거든요. 총 의원 수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과반이 되려면은 218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193명이고 공화당이 238명이고 내석이 지금 공석인 상태인데 민주당 193명이 전부 다 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218명 과반 이상을 달성을 하려면은 25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돌아서야 되는데 어저께 그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폴 라이언 하원 의장 얘기하는 걸 보니까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약간 좀 이끌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뭘 몰라서 그랬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좀 사고도 많이 치고 뭐 여러 가지 좀 뭐 그런 게 오히려 이런 땐 도움이 되는 거다. 그렇겠네. 워낙 그런 사람이다. 워낙 그런 사람이고 이 정계에 대해서는 모르고 이 심각성도 잘 모르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바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을 뿐이라서 몰라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익숙한 대제비가 되는데 나는 선의로 그랬을 뿐인데 그렇죠. 알아서 밑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대부분 그렇게 빠져나가죠. 사실은. 아니 지금도 우리 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계시니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있으니까. 뭐 상원에서도 보면은 어저께 얘기하는 거 이제 뭐 또 질문하는 거 이런 거 보니까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뭐 별로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느낌을 좀 받았어요. 예. 또 그런가 하면 사실은 민주당조차도 만약에 내년에 선거에서 민주당이 설령 압승을 하더라도 실제로 상황이 탄핵을 추진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부담스럽죠, 사실은. 이 탄핵을 추진해가는 압승을 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하에 압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탄핵이라는 절차가 사실은 굉장히 뭐 지난한 과정이고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까다로운 거죠. 까다롭죠. 그리고 일단 특검이 오래 걸리니까 이 결과가 좀 나아져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뭐 압승을 해갖고서는 뭐 해서 탄핵을 한다고 하더라도 2020년도에 이제 대선에서 민주당이 뭐 준비해서 이기고 뭐 어쩌고 하려면은 지금 차라리 트럼프로 가준 게 나을 수도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 어차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정치적으로. 네, 괜히 부담스러워. 쟤네 탄핵시킨 당 막 이러면서. 네. 역풍 같은 것도 받을 수도 있다. 예,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들이 아직까지도 그래도 굉장히 견고하게 공화당하고 트럼프를 좀 지지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잠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얘기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것 같고 네. 뭐 대통령 일도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맨날 어디 가서 파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공화당 지지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많이 지지를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사실 김지훈 박사님 그 지난번에 힐러리 당선된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공장장한테 계속 당하셨잖아요. 네. 예. 이번에는 그럼 탄핵 안 된다는 쪽으로 지금 예측을 하실 겁니까? 아니 제가 아니, 어차피 공장장이 없으니까. 아니고 양 변호사님이 진행을 하신다 그래갖고 나왔는데 무슨 뭐 써놓나요 여기다가 저 아니, 나오면 이런 거 꼭 물어보라고. 없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편하게. 시기상이 사실 문제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코미의 청문회가 있었고 예. 상황을 봤을 때 탄핵이 될 거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청취자분들이 적어놔 주세요. 반대로 고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김지훈 박사였습니다. 사나이 울리는 뉴스 공장. 기어 신문들은 김어준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제주 올레길 열풍을 불러일으켰었던 분. 서명숙 제주 올레 이사장이 최근 한 권의 소설책을 들고 독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천용초라는 실존 인물을 토대로 유신 정권 말기에 대학생들의 얘기를 그려낸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서명숙 이사장 연결해서 책과 제주에 관한 얘기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예. 지금 제주도 계시죠? 아, 그럼요. 제주도에서도 서귀포에 있어요. 예. 남쪽. 아, 제주도도 비 오나요? 서울은 지금 비가 좀 오는데. 아, 제주도는 이미 왔었어요. 아유. 그리고 그저께 비가 하루 종일 내려서 예. 마른 땅을 다 적시고 농민들 그 마음을 다 해갈시키고 난 다음에 제대로 지금 아주 깨끗한 모든 미세먼지가 사라진 깨끗한 날씨가 예. 계속되고 있죠. 예. 어제 그제. 아유, 말씀만 들어도 깨끗한 제주 바다가 떠오르면서 굉장히 기분이 상쾌해지는데요. 얼마 전에 환경의 날에 그 올레길 조성 공로를 인정받으셔서 국민훈장 동백장 받으셨다고 하던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 올레길 조성 공로와 관련된 그런 상이신 거죠? 네,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었는데요. 그 환경과 자연의 가치를 좀 올레길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일깨워주고 자연을 개발하지 않고도 보존하고서도 관광 자원이 될 수 예. 있고. 아, 여보세요? 전화가 잘 안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아, 서명숙 이사장님 전화 연결 중이었는데요. 제주도 사정이 안 좋으신 건지, 전화 사정이 안 들어오신 건지, 잠깐 끊어졌는데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문자 몇 개 읽어 드릴까요? 아까 그 계속해서 그 트럼프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 김영래님, 미국이 한국에서 배울 것이 있네요. 탄핵. 이라고 했어요. 아, 예, 서명숙 이사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예. 제주도 연결 상태가 안 좋았던 건가요? 예. 아, 네. 예. 올레길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올레길을 네네. 일본과 몽골에 수출도 한다면서요? 네. 6월 17일, 18일 그 몽골에서 몽골 올레가 새로 개장되는데요. 규슈 올레는 이미 한 5년 동안 19개 코스가 일본 규슈 지방에 나 있죠. 예. 그리고 이번에 몽골은 처음인데요. 예. 몽골은 제주도를 한 100년 이상 지배했던 나라라서 좀 더 각별하죠, 감회가. 예. 네, 저희들이 뭐 수출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네. 그냥 문화적으로 우리가 낸 방식, 길에 대한 우리의 태도, 철학, 어떤 원래 정신을 그대로 이식해서 표식도 똑같이
저희들 표식이랑 같은 표식으로 저희 한마디로 컨텐츠를 그동안 경험을 수출하는 거죠. 예. 네. 자연은 그쪽에 그대로 있는 거지만요. 예. 아까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최근에 소설책 한 권을 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목이 영초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책인지 저도 이 책이 굉장히 언론에서 보고 의미 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책인지 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양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저기 소설이라기보다는 이게 이게 제주도가 지금 바람이 많은 곳이라서 그런지 간혹 자주 끊기네요. 청취자분들 죄송하고요. 다시 연결될까지 다시 문자 하나 보겠습니다. 강혜정님, 김지훈 박사님 재밌게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탄핵에 6대4 겁니다. 미국 국민들도 너무 불쌍하잖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아까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이죠.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과 관련해서 문자도 많이 보내주고 계셨는데, 얼굴 마담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여자라서 안 된다는 부분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다라는 문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계속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데요. 다시 연결돼 계실까요? 서희 사장님? 여보세요? 네네. 예, 아이고. 안 들리시나요? 이제 됐습니다. 소설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자전적 소설이라기보다는 자전적인 이야기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예. 그 주인공이 전적으로 실화의 인물이고요. 아직도 살아계시고 여보세요? 예,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거는 정말 픽션이 하나도 안 들어간 전형적인 논픽션인데요. 사실 그대로 썼는데 너무 사실이 소설보다도 극적이라서 보시는 분들이 소설로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사평을 소설로 분류를 하셨던데 사실은 논픽션이에요. 철저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의 실화입니다. 실화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할 때 특히 여성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으셨다라고 들었는데, 네네. 예. 근데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최순실 때문에 이 책을 쓰셨다라는 얘기가 인상 깊어요. 왜 최순실 때문에 얘기를 쓰신 거죠? 이 책이 사실 나오는 거를 막으신 분도 있고요. 부추긴 분도 있는데 막으신 분은 조정래 선생님이셨어요. 4년 전에 사실은 다 써놨는데 책의 내용은 조정래 선생님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막 당선된 직후 몇 달 뒤인데 이거 내면은 큰일 난다. 너도 큰일 나고 원래 여보세요. 그거 얘기인데 박정희 대통령 때 얘기인데 그거 갖고 설마 원래 법인까지 문제 되겠냐고 했더니 후원이 다 끊긴다고 하시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사건을 문제 삼으면 후원이 끊길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의 그 정치적 제사를 위해서 집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 얘기로 듣지 않고 자기네 집안의 얘기로 듣는다, 여긴다. 예. 실제로 블랙리스트와 같은 일도 있었으니까요. 예. 전화가 또 여보세요.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서희 사장님 모셨는데 아무래도 다음에 다시 연결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최순실 씨에 관해서 서희 사장님께 여쭤봤고 듣고 싶었던 얘기는 언론에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 이런 거였습니다. 본인이 학생운동을 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고초를 많은 분들이 겪었는데 최순실 씨가 특검에 출두하면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광호를 치는 모습을 보고 그때 실제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은 얼마만큼이나 고통을 겪었는지를 실상을 알려드리고 싶은 결심에서 책을 쓰셨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다시 다음에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셔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먹던 음식 돌아보고 안 먹던 음식도 다시 보자. 까칠한 미식가 황교익 막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지난번에 처음 뵀었을 때 눈이 왔는데 오늘 다시 뵈는 날은 비가 오네요. 그러네요. 예. 김부중 공장장은 아예 이제 안 오는 거 아주 공장장 없으니까 분위기가 확 좋아졌어요.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또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 제가 처음 만남, 두 번째 만남 말씀을 드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공장장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떠셨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머리가 크다는 것과 뭐 이렇게 뭐 장발을 했는데 전혀 뭐 라크 같은 이런 머리 헤어스타일을 했는데 얼굴하고는 안 어울린다. 뭐 그런 그 인상만 강하게 있고 말을 함부로 한다. 갑자기 여쭤보고 나니까 되돌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꺼내게 만들어 드린 것 같아서. 별로 저는 안 좋아해요. 일단 그 음모론자잖아요. 뭐 조금 그 논리적인 사고를 잘 못하는 그런. 말씀하셔도 됩니다. 없으니까. 그래요? 없으니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언론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필요 없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다. 그래서 빨리 김우준 총수 같은 사람은 공장장, 공장장은 언론계에서 빨리 떠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이런 분들이 방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양기열 변호사 같은 분들이 이런 방송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마지막 오늘 저희 대리생 마지막 코너에서 이런 또 미담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오늘 코너는 오늘 소재는 공장장이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기는 해요. 오늘 주제가 불고기잖아요. 그래요. 없으니까. 근데 공장장이 고기 맛을 알고 좋아하긴 할까요? 잘 모를 거예요. 그냥 고기만 해 먹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죠. 미각이 편향돼 있는 그런 분들은 사실 그 인간의 감각에 이제 고장이 난 분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맛도 모르면서 그냥 물고 뜯고. 그렇습니다. 불고기는 그럼 정확히 뭡니까? 불고기는? 불고기를 이야기를 제가 꺼내는 이유가 한국의 대표 음식으로 이렇게 불고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먼 옛날부터 이 불고기를 먹었을 것이다라고 신화 같은 게 있는 게 만들어지는데 대체로 그 신화가 만들어지는 게 일제강점기부터 만들어져요. 우리 음식에 대한 역사들에 대한 이런 그 좀 포장하는 작업이 보통 일제강점기 민족주의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때 최남선 선생이 쓴 고사통이라는 책에 보면 4세기에 수신기, 중국의 수신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보면 맥적이라는 음식이 나온다. 그게 맥이라는 것은 우리 동이족을 이룰 때 보통 맥이라고 하니까 이 음식이 먼 우리 오래전부터 고구려 시대 때부터 먹던 그런 고기 음식이다라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근데 그 말이 계속 돌아서 지금 우리의 지금 이 불고기는 저 먼 고구려 시대 때부터 먹던 음식이다. 그런데 그 최남선 선생이 봤다는 그 수신기의 그 원본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신이라는 게 사신을 맞이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요. 그 귀신을 쫓는다라는 그런 귀신 쫓은 기록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서적은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전설들, 여러 가지 잡기, 야사 이런 거 모아놓은 그런 책이네요. 뭐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이 정도의 책이죠. 그것도 4세기에 쓴 거니까 뭐 역사적인 기록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썼던 그런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고증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근데 그 책의 원본을 보면 그게 그냥 어느 족속의 음식이다라는 게 그냥 딱 적혀 있어요. 맥적은 맥적 적지식야 이렇게 한자로 써 있는데 적족의 음식이다. 이 적족은 뭐 중국에는 여러 소수민족 엄청 많죠. 않습니까? 그 중에 저 서북 쪽 어디에 있는 족인데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최남선 선생이 약간 그 민족주의, 우리한테 민족적 자부심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뻥을 쳤었어요. 그런데 그 뻥 친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써먹는데 이 불고기의 음식이라는 것은 사실 조선에서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못 먹었죠. 고기가 귀했으니까. 그렇죠. 손은 함부로 못 잡았으니까.
임금이 수시로 이렇게 그 소 못 잡게 하는 우금령이라는 걸 이렇게 발동을 시켜요. 소를 잡는 걸 아예 그렇죠. 금지 지금으로 치면 뭐 행정명령 이런 걸 내려서. 그렇죠. 그렇죠. 그 소는 그 논밭을 갈아야 되고요. 운송도 해야 되는 거고요. 뭐 군용으로도 이렇게 차출도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함부로 못 잡게 했죠. 지금으로 치면 중장비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역시 공장장하고 달라요. 확실히. 그래서 고기를 먹는다, 소고기는 먹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해서 소고기를 많이 먹게 됐는지는 그 일제강점기 때의 사정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거의 모든 음식들은 사실 일제강점기 때 한번 이렇게 싹 정리가 돼서 지금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고기 지금 야끼니쿠라고 많이 하는데 그럼 일제강점기 때 야끼니쿠가 그럼 바뀐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그거하고 이렇게 섞여요. 소를 많이 먹게 되는 게 일제강점기. 일본은 이렇게 전쟁 국가였고요. 그죠? 여기저기 막 이렇게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때 군인들한테 가장 많이 필요했던 게 이 가죽이죠. 군환이 뭐 가방 벨트 뭐 그렇죠. 총에도 다 들어가고 하니까 그때는 특히 그 비행기 조종사 옷 전체가 다 이렇게 그 가죽 옷으로 돼 있죠. 그래서 소 가죽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조선 반도에 소를 많이 키우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죠. 그래서 소고기를 먹을 일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게 된 것. 그러니까 지금의 형식의 불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기 시작하는 것은 일제강점기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 음식에 대한 이름을, 뭐 구한말이나 뭐 일제강점기의 기록들 보면 뭐 우육구이, 이런 게 사실 바른 말이죠. 소고기 구이라는 거죠. 이 정도 이름이었다가 불고기라는 말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어디서 갑자기 그런 1930년대 이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이 대체 어디서 온 거냐. 그 불이라는 말은 그냥 불이에요. 불화자 그 불. 불이고 고기. 이런 것은 그 우리말 우리 우랄 알타이어 그 음식명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방법에서 벗어나거든요. 보통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뒤에 나오는 이런 식이죠. 고기 구이. 그렇네요. 고기 구이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네요. 그렇죠. 갈비 구이, 갈비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면이 부대찌개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런데 요 앞에 불이라는 말이 불은 사실 음식의 이름으로 쓰기에 적절하지 않죠. 그냥 불이라는 말은. 불 안 들어간 음식이 별로 없으니까 다 불이니까 어차피. 그럼 불밥 이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가 이렇게 자료를 막 뒤지다 보니까 김윤경 선생이라고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학회 사건을 옥고 치르신 아주 우리 그때 당시에는 뭐 조선어 대사전이라 그러죠. 그 사전을 편찬하신 분인데 우리 한글 그러니까 한글 연구에서는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거든요. 그 김윤경 선생님이 1960년대 인터뷰한 내용이 요게 등장을 하는데 뺀또 대신에 도시락이 다음에 그 덮밥 일본 말이 있죠. 네, 이렇게 머리가 나빠요. 이런 게 대신에 돈부리 대신에 덮밥이 야끼니쿠 대신에 불고기 이게 얼마나 와리바시 대신에 젓가락 뭐 이런 잘 만든 일이냐. 그러니까 그 김윤경 선생이 일제강점기에 일본 말로 쓰이고 있는 여러 말들 중에 이렇게 듣기가 좀 그렇다 싶은 것들 이걸 순 우리 말로 이렇게 바꾸시는 작업을 하셨는데 그게 이 불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인터뷰 중에 그렇죠. 이거 도시락이라는 말 이것도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어원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건 뭐 뺀또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말 도시락을 만들어서 이렇게 널리 쓰게 만들고 돈부리 대신에 덮밥이라는 말을 만들고 이게 정말 좋은 일을 하신 거죠. 그 안에 이 불고기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 야끼니쿠라는 말은 그 소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에 거스릴 소자에 불 거스릴 소라 그러죠. 그다음에 고기 육자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그냥 한글로 옮기신 거죠. 불고기.
일본의 우리로 치면 직화구이 요즘 유행하는 그런 그렇죠. 의미인 건데. 야끼니쿠죠. 예. 야끼니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소고기로 구워 먹는 일이 많이 졌는데 예. 그 음식의 이름을 그냥 그 민중들은 그냥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던 사회니까 그냥 야끼니쿠 뭐 이랬던 거죠. 근데 이게 듣기 싫으신 거예요. 김용진 선생이. 그래서 불고기라는 말로 이렇게 번안을 하신 거죠. 그래서 불고기라는 것이 그 우리 민족한테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고 양념법도 지금 우리가 먹는 것은 일본의 그런 양념법 약간 들큰한 달짝지근한 그거하고 섞여요. 근데 일본에서는 한국 음식에 그때는 뭐 조선 음식이죠. 조선 음식의 영향을 받아서 야끼니쿠가 만들어졌다라고도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반대로. 네. 예. 그러니까 일본은 그 메이지 유신 이전만 하더라도 불교를 숭상하니까 고기 육식을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열심히 고기를 먹자 하는데 뭐 소고기를 먹으려고 하니까 뭐 어떻게 먹는지 잘 방법을 몰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옆에 보니까 그 조선 사람들이 먹는 방식이 고기를 얇게 썰어서 뭐 간장에다가 뭐 이렇게 양념해서 이렇게 굽는 것을 보고 그것을 빌려왔다. 그 조리법을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고기에 들어가는 그 간장이 우리의 그 사실 뭐 조선 간장, 그 전통 간장이 아니라 들큰한 맛이 나는 일본식 간장 그리고 또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방식은 또 일본의 또 일부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서로 왔다 갔다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거 가져가서 자기네들 입맛에 바꿨고 우리는 또 고기 많이 먹게 되면서 다시 또 그걸 또 들여와서 우리 또 바꾸기도 맞습니다. 하고. 예. 그래서 이런 음식은 사실 뭐 그 국경이 없어요. 그렇죠. 맛있는 거 먹으면 되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에 국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는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에 대해서 그 민족, 국가 이런 의식들을 좀 강하게 붙여요. 불고기는 우리나라 것이고 뭐 우리 민족의 위대한 조상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고 한국의 대표 음식이고 그렇죠. 먼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먹어왔던 것이고 이런 생각을 조금 거두면 우리 주변의 그 문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먹고 살게 됐는가 하는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바로 최근의 역사까지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고기라는 말은 그냥 야끼니쿠의 번안어이다. 한국말로 쉽게 풀었은 것이다. 그러면 불고기에 대해서 또 조금 다시 보일 수도 있겠다. 꼭 너무 폭을 제한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제 우리는 이제 간장 찍어 먹는 이런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쨌든 일본은 그런 불교니까 안 먹었으니까 아예 안 먹었으니까 우리는 귀하긴 귀하더라도 먹었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래도 조금 더 이런 방식에 더 가깝게 먹었다. 원래 전통적으로 이런 게 좀 있나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 조선에서의 그 조리법 이런 것들이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조선 유교 사회는 그 금욕주의자들 유교는 금욕이 기본이거든요. 조상한테만 바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음식이 먹고 싶다 뭐 이런 걸 이렇게 메모를 해두고 뭐 기록으로 남기는 게 아주 특별한 경우 뭐 흑윤 선생이나 이런 분이 있었고 그 아녀자들이 그냥 그 뒤에 기록물로 며느리하게 주기 위해 가지고 뭐 이렇게 그 정도이고 그다음에 뭐 국가에서 간행한 그런 자료라는 것은 대부분 다 뭐 그때는 뭐 굶주림 뭐 연속이니까 뭐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는 그 산에 들에 나오는 뭐 소나무 껍데기를 어떻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가 하는 뭐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는 그런 그 제작물 정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조선에서 조선의 음식 문화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비참해요. 겨우겨우 먹고 살았는데. 아니 뭐 그건 전 세계가 다 그랬죠. 뭐 어차피 먹고 사는 건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기는 했는데 특히 조선이 그래요. 뭐 제대로 뭐 국가 경영을 하지 못한 그런 왕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갑자기 너무 진지해져서 그래도 불금이라고들 하는데 너무 진지해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불고기
좀 예. 맛있게 먹는 방법? 뭐 이렇게 이런 아니면 맛있는 집을 찾는 요령? 뭐 이런 거 혹시? 그 불고기는 사실 그 불고기가 요즘 이렇게 좀 주춤해진 이유가 예. 고기를 좋은 부위를 안 쓰고 대충 양념으로 이렇게 때우면서 예. 그 문제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오래된 식당들 불고기 내는 식당들은 그래도 이렇게 예전에처럼 뭐 등심 부위 이렇게 예. 얇게 썰어서 이렇게 하는 데들이 있어요. 서울에 오래된 뭐 한일땡 뭐 이런데 우레땡 뭐 이런 데들 그런 데들 불고기 괜찮죠. 그리고 불고기는 꼭 소주가 따르고요. 그리고 다음에 꼭 냉면을 먹어야 된다는 뭐 요런 그게 세트 메뉴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주말에 불고기 공장제 빼놓고 먹으러 가야겠네요. 공장제 없으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바에 가서 본다라는 느낀 것이 우리 가끔 뭐 TV 미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게 TV 커다란 TV가 있고 그쵸? 줄줄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보통 야구 볼 때 이럴 때 하는 건데 청문회를 그렇게 보겠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긴 한 것 같은데요. 이게 민주당이나 공화당, 그러니까 각 당들은 직접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분명하게 이건 사법 방해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 측에서는 조금 얘기를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코미 국장이 청문회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으며 대답했던 것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마이클 플린 거는 덮고 넘어가라라고 했다는데 그거를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뭐라고 했냐? 트럼프 대통령이 I hope you let Flynn go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hope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애매하네. 애매하죠, 이거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플린 덮고 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덮고 갔으면 좋겠는데 라는 식의 표현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식으로 바꾼다면 뭐 이렇게 플린을 그냥 적당히 놔주길 바래 뭐 이런 정도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명령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 이제 뭐 최고 통수권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밑에 있는 FBI 국장은 당연히 명령으로 나는 들었다. 디렉션을 준 걸로 들었다라고 했지만 공화당에서는 그건 아니지 않냐. 희망사항이라는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증거가 좀 불충분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되는 얘기가 나왔고 또 하나는 코미 국장이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은 아니다. 그 얘기는 분명히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사실 코미 국장이 어저께 나와서 한 얘기는 우리 그 영국 출신 스파이 출신인 사람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뒷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러시아에 가갖고 예쁜 여인들과 즐겁게 놀았다는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 만나갖고 막 격분을 나 그런 적 없다고 러시아 가면 다 도청당한 거 아닌데 내가 미쳤냐고 그런 짓을 하냐고 막 그랬더니 우리가 러시아 게이트 조사하는데 우리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퍼스널리 너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죠. 그러면은 플린 국장이 지금 그러니까는 국가안보부 장관을 이제 좀 봐줘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코미 국장을 해임을 한 것이 결국에 러시아 게이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관이 되어 있고 거기에 최측근인 플린이 또 연관이 된 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가게 한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플린을 그냥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라고 얘기했던 것 좀 약하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 게이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좀 적극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갔다고 하기가 또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사실은 공화당에서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제 코미 본인도 이게 과연 범죄가 될지는 로버트 뮬러 특임 검사가 판단할 문제지 내가 판단할 게 아니다라고 싹 또 발언 뺐는데 일단 받고 있는 그러니까 혐의를 적용한다면 이제 사법방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변호사지만 우리나라엔 사법방해죄 없고 3부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됐죠.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이 어젯밤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엄청난 증언들이 쏟아졌는데요. 아산정책연구원 김지윤 박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은 어제 청문회 보시느라 잠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중간에 좀 졸았어요. 이게 밤중에 남의 나라 말로 이렇게 방송을 듣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게. 남의 나라 말이 거의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하게 들으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남의 나라 말은 남의 나라 말이라서. 네. 어제 그러면 중간에 잠깐 졸긴 하셨지만 주로 어떤 말들을 쏟아놨습니까? 내용 자체는 굉장히
글쎄, 좀 놀라운 내용이긴 한데, 몰랐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었고, 그리고 이미 전에 코미국장이 이제 청문회 전에 어떤 성명서 같은 걸 내놨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부분 언급이 됐었던 내용들이고,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 그리고 코미국장이 나와서 본인의 이제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느낌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이클 플린 전 국가보좌관 사건에 두고서는 덮고 가라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 그 여러 차례 뭐 회유 및 협박 같은 그런 느껴지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뭐 그 FBI 국장 자리 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는 이제 애들러서 약간 협박을 하는 거죠 사실은. 뭐 그런 얘기들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코미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하고 난 뒤에 이거를 꼭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라고 해서 메모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어떤 정서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게 근데 코미국장만 그런 게 아니고 FBI는 대부분 그래요. 그 정보기관들은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수사기관이잖아요. 기본적으로 FBI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증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뭐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그냥 육성으로 있는 뭐 녹취나 어떤 증인 외에도 사실은 기록을 해놓은 것도 사실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FBI 사람들 특히 코미국장 같은 사람은 이제 다 꼼꼼히 그거를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나랑 이렇게 나눴던 대화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와갖고서 차 안에서 그걸 이제 작성을 했다는 거죠. 혹시 이제 자세한 부분들을 뭐 잊어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메모를 했다는 건데, 저는 이게 코미국장 얘기 중에 제가 살짝 이해가 좀 안 갔던 부분은, 이 자신이 해임됐다는 사실을 뉴스를 보고 알고 이게 가짜 뉴스 아닌가, 어안이 벙벙했다 뭐 이랬는데, FBI 국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예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거꾸로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정보가 유출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언론에. 그러니까 지금 백악관에서 가장 심각하다라고 본인들도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백악관 내에서의 어떤 뭐 기밀 같은 것들이 자꾸 유출이 되는, 누군가 정보를 자꾸 언론에 흘려주는 거죠. 그거야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하원이 이제 435명이거든요. 총 의원 수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과반이 되려면은 218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193명이고 공화당이 238명이고 내석이 지금 공석인 상태인데 민주당 193명이 전부 다 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218명 과반 이상을 달성을 하려면은 25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돌아서야 되는데 어저께 그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폴 라이언 하원 의장 얘기하는 걸 보니까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약간 좀 이끌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뭘 몰라서 그랬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좀 사고도 많이 치고 뭐 여러 가지 좀 뭐 그런 게 오히려 이런 땐 도움이 되는 거다. 그렇겠네요. 워낙 그런 사람이다. 워낙 그런 사람이고 이 정계에 대해서는 모르고 이 심각성도 잘 모르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바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을 뿐이라서 몰라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익숙한 대제비가 되는데, 나는 선의로 그랬을 뿐인데 알아서 밑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대부분 그렇게 빠져나가죠. 사실은. 아니 지금도 우리 뭐 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계시니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상원에서도 보면은 어저께 얘기하는 거 이제 뭐 또 질문하는 거 이런 거 보니까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뭐 별로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느낌을 좀 받았어요. 또 그런가 하면 사실은 민주당조차도 만약에 내년에 선거에서 민주당이 설령 압승을 하더라도 실제로 상황이 탄핵을 추진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부담스럽죠, 사실은. 이 탄핵을 추진해가는 압승을 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하에 압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탄핵이라는 절차가 사실은 굉장히 뭐 지난한 과정이고,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까다로운 거죠. 까다롭죠. 그리고 일단 특검이 오래 걸리니까 이 결과가 좀 나아져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뭐 압승을 해갖고서는 뭐 해서 탄핵을 한다고 하더라도 2020년도에 이제 대선에서 민주당이 뭐 준비해서 이기고 뭐 어쩌고 하려면은 지금 차라리 트럼프로 가준 게 나을 수도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 어차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치적으로. 괜히 부담스러워. 쟤네 탄핵시킨 당 막 이러면서. 역풍 같은 것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들이 아직까지도 그래도 굉장히 견고하게 공화당하고
트럼프를 좀 지지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잠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얘기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것 같고 네. 뭐 대통령 일도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맨날 어디 가서 파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공화당 지지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많이 지지를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사실 김지훈 박사님 그 지난번에 힐러리 당선된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공장장한테 계속 당하셨잖아요. 네. 예. 이번에는 그럼 탄핵 안 된다는 쪽으로 지금 예측을 하실 겁니까? 아니 제가 아니, 어차피 공장장이 없으니까. 아니고 양 변호사님이 진행을 하신다 그래갖고 나왔는데 무슨 뭐 써놓나요 여기다가 저 아니, 나오면 이런 거 꼭 물어보라고. 없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편하게. 시기상에서 거든요. 없죠. 예. 네. 사법방해죄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한테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달라니까 굉장히 아니 저는 미국법 전문가 아니니까. 예. 예, 그러니까는 뭐 한마디로 여러 가지 뭐 변형된 형태가 있는데 수사를 하고 뭐 기소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수사 과정에 있어서 못하게 한다든지 뭐 중단을 시킨다든지 뭐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넓은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딱 그 사법 절차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하는 것만 따로 떼놨네요. 법을. 그렇죠. 네. 이게 우리 같은 경우 우리가 아니라 리처드 닉슨하고 빌 클린턴 전 네. 대통령이 이 혐의를 받았던 거죠. 그렇죠. 닉슨 대통령이 이제 다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워터게이트 사건. 예. 그때 이제 닉슨 대통령이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조사를 하고 있던 특검, 당시 특검이었던 아치볼드 콕스 특검 검사를 해임을 하라고 법무장관한테 예. 얘기를 했는데 법무장관이 그거에 이제 뭐 반발을 하고 항명을 하면서 사임을 하고 예. 그러면 부장관한테 그럼 네가 했더니 이 부장관도 항명을 하고 사임을 해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사법 방해죄 해당된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탄핵을 당했고 네. 탄핵을 당할 뻔했는데 당했죠. 이제 자발적으로 사임을 했죠. 물러났고.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은 이제 사법방해하고 이제 위증죄 두 가지가 네. 있었죠. 그 폴라 존스 사건에 이제 연루가 돼갖고 그때 이제 성희롱, 성추행 이런 걸로 고소를 당했었는데 증언을 할 때 이제 뭐 그때 당시 이제 모니카 루인스키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 얘기가 언급이 되면서 그런 적 없다고 그 여자랑 그렇게 얘기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그렇게 됐었죠. 굉장히 유명한 말 부적절한 관계라는 그렇죠.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셨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온 국민이 탄핵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게 됐어요. 국회에서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몇 명이 필요하고. 네. 그런데 미국은 다르죠. 미국은 다르죠. 어떻게 하는 거죠? 미국은 일단 하원에서 예. 과반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상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원에서는 상원 의원 개개인이 약간 뭘까요? 좀 재판부처럼 활동을 하게 돼 있고 그 전체적인 과정을 연방 대법원장이 주관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상원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상원 의원들이 이제 탄핵에 찬성을 해야지 예. 탄핵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연방 대법원 뭐 심리 뭐 이런 거는 거의 그건 요식행위에 가깝고요. 네. 아까 저희가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호프 희망사항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게 명령이 아닐 것이라고 한 거에서 굉장히 재밌는 문자를 누가 보내주셨는데 강승우 님이 군대에서 상사에게 간식 뭐가 좋으냐 물으면 부하들 의견 따를게 하고 나서 그런데 난 치킨이 좋아라고 하면 이것도 아예 호프랑 뭐가 차이가 나냐. 결국 이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사실 그렇죠. 이런 근데 부분이. 법정에 가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법정에서 그러니까 법의장 이걸 가지고 어쨌든 싸우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탄핵 절차 우리와 달리 의회, 상원, 네. 하원 주도로 한다라고 했는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쨌든 상원 모두 공화당이 절대 다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탄핵이 가능할까요? 이게 공화당 의원들한테 사실 달려 있어요. 그거야. 당시에 아마 출장을 가 있었을 거예요, LA 쪽에.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도 이제 뭐 FBI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떠들다가 이제 그거를 갑작스럽게 알게 나 돼서. 잘렸다. 뭐 이렇게.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걸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 약간 좀 모욕을 주려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 뭐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건데 한 20년 전 일이라서 네. 워낙 유명했던 리얼리티 쇼에서는 가장 네. 그 화제를 모았던 게 항상 You are fired. 그렇죠. 너 잘렸어. 예. 이걸로 했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하진 않고 뉴스로 들려줘서 네. 어안이 벙벙했다는 건데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정치로 유명하잖아요. 트위터 정치로. 아, 누군가 말려줘야 돼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번에는 누가 말렸나 봐요. 트위터 안 올리고 있죠. 네, 지금 안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겠다. 말 한 번 잘못하면 사실은 법정에서 쓰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이게 트위터는 또 이게 남잖아요. 증거죠. 기록이. 예,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하는 것 같고 대신 이제 백악관 측에서 제 샌더스 부대변인인가요? 그 이제 여자가 나서
지금 요새 이제 새로이 뜨고 있는 인물입니다. 션 스파이서 대변인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스스로 대변인으로서도. 예, 그래서 새로 이제 대변인으로 이제 이 부대변인을 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와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했던 얘기가 다 틀렸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마이클 플린 덮고 가자라는 얘기라든지 러시아 게이트 수사 그만하라는 얘기는 방해했다든지 뭐 이런 거 다 거짓말이다. 뭐 그리고 대통령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왜냐면은 코미국장이 했던 얘기 중에 이제 하기 전에 먼저 모두 발언 비슷한 걸 했어요. 근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해임하고 그런 것을 하면서 대통령이 물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내가 뭐 제대로 일을 못했다든지 FBI가 그동안 뭐 자중질환 해갖고서는 제대로 못 끌었다든지 정보가 샌다든지 이런 예, 그런 것은 다 잘못된 얘기고 거짓말이고 이거를 이제 아주 의도적으로 나쁘게 말을 하는 악의적인 표현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해서 대통령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다라고 이제 강하게 항변을 했죠. 그런데 과연 이제 어제 청문회 미국 언론들에서는 이게 무슨 슈퍼볼이다. 네. 미국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미국의 술집들이 이게 러시아와 관련된 얘기니까 러시아 보드카를 팔면서 중계방송을 보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반면 저는 약간 좀 궁금한 게 실제로 미국 국민들도 그럴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 언론들 전부 다 힐러리가 된다 그랬지 트럼프가 된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뭐 여론조사 할 때도 그랬고 이게 미국에서 언론만 요란하고 혹시 국민들은 청문회에 관심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도 들어요. 실제 어떨까요?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대도시라든지 또 민주당 성향이 있고 그리고 교육 수준이 좀 높다든지 그 정치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청문회죠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고 뭐 제 친구만 해도 뭐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바에 가서 볼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신저에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관심들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